안녕하세요. 다음 회를 예측해서 미리 한 편의 드라마를 그려드리는 드라마 힐링입니다. 지난 주말 천국보다 아름다운 3화와 4화가 방영되었는데요. 점점 다음 스토리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천국보다 아름다운 드라마 너무 재미있게 보았는데요. 다들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시죠? 마지막에 해숙은 포도알을 다 모으게 됩니다. 다음 화에서 이야기는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요? 지금부터 드라마 힐링에서 예상하는 천국보다 아름다운 5화 스토리 함께 감상해보시죠. 해숙은 천국에서도 소미 때문에 남편에게 화를 내고 폭력을 쓰거나 욕을 하는 바람에 포도알을 다 모으고 말았다. 결국 해숙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 지옥은 자신의 죗값을 치르러 가는 곳이라는 걸 해숙도 이미 알고 있었다. 해숙에게 마지막 포도알이 떨어지자 갑자기 지옥행 열차가 달려온다. 해숙은 빨려 들어가듯이 열차에 타게 된다. 열차를 따라 타려던 낙준이 해숙을 향해 손을 내밀자마자 열차 문은 순식간에 닫혀버렸다. 열차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사라진다. 열차를 향해 해숙을 애타게 불러보지만 소용없는 일. 열차에 타서 귀를 틀어막고 두려움에 떠는 해숙. 열차는 어느새 지옥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고 짙은 안개와 어둠이 깔려있는 지옥. 계곡 너머로 시뻘건 유황불에 붉은 빛이 비쳐오는 바위 계곡 골짜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다. 해숙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수많은 인파에 휩쓸려 걸음을 옮긴다. 한편 낙준은 열차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린다. 여보, 무서워하지 마. 내가 같이 갈게. 천국지원센터로 뛰어간 낙준. 센터장님 면담을 요청한다. 저도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지옥은 그렇게 쉽게 다녀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센터장님은 낙준을 말린다. 저는 괜찮습니다. 지옥이라도 제 아내와 함께 가겠습니다. 제 아내를 그렇게 무서운 곳에 혼자 보낼 순 없어요. 천국에 오신 분이라고 해서 죄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옥에 갈 만큼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지옥에 가게 되면 그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매우 고통스러운 죗값을 치르게 될 거예요. 지옥에 가서 후회해도 지금의 결정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가시겠습니까? 센터장님의 말에 낙준은 물론이라고 당장에라도 지옥으로 보내달라고 울면서 소리를 높인다. 지옥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시뻘건 불지옥이 아니었다. 그곳은 끝없이 이어지는 골짜기였다. 하늘은 회색으로 물들었고 바닥에는 금이 가득한 검은 땅이 메말라 있었다. 멀리서는 유황 냄새처럼 매캐한 공기가 퍼졌다. 희뿌연 연기가 낮게 깔려 있어 몇 걸음 앞조차 보이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숙인 채 천천히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하지만 그 공포는 외부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마주쳐야 하는 자기 자신 때문이었다. 이곳에서 주어지는 벌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다. 지옥의 벌은 자신이 살면서 저질렀던 모든 잘못을 다시 살아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기 삶에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얼마나 상처 입혔는지를, 외면했던 얼굴이 얼마나 절망 속에 빠졌는지를 하나하나 다시 체험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 순간들도 숨김없이 다시 마주해야 했다. 해숙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 나는 그냥 낙준 씨랑 사랑하며 살아왔을 뿐이야. 낙준 씨랑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일수일했던 거고, 천국에 와서는 갑자기 웬 여자가 나타나서 남편을 끌어왔는데 그럼 화도 내지 말라는 말이야? 하지만 지옥은 가차없었다. 해숙이 툭 던졌던 짧은 한마디. 무심히 영애가 알아서 처리해주길 바랬던 협박과 폭력들. 질투로 얼룩진 시선. 버럭 쏟아낸 화.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였는지. 그 감정을 해숙 자신의 몸으로 다시 겪게 했다. 그녀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아픔 속에 무너져 내렸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가 아니었다. 여기서는 누구도 타인을 탓할 수 없었다. 누구도 변명할 수 없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이 살아온 산만이 심판이었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과거의 기억들이 피처럼 발끝에 스며들었다. 누군가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 길을 걷지 못했고, 누군가는 스스로를 받아들여 먼 길 끝 어딘가로 나아갔다. 이곳의 벌은 다시 살아내기였다. 다시 경험하고, 다시 느끼고, 끝내 진심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이기. 그것이 지옥이었다. 여러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골짜기 한쪽, 해숙은 누군가를 발견했다. 짧게 숱을 많이 친 단발머리, 튼튼해 보이는 체구에도 어쩐지 움츠러들어 외로워 보이는 어깨. 처음에 내가 찾아갔던 그 단칸방에 겁먹은 여자애의 뒷모습이었다. 딱 봐도 영애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내가 낳고 키우지는 않았지만 평생 함께 살아왔던 아이.
일부러 정을 주지 않으려고 거리를 두고 키웠지만 늘 살갑게 와서 먼저 안기던 아이. 영애야. 해숙은 숨을 삼키며 다가갔다. 영애는 고개를 숙인 채 걷다가 놀라서 뒤를 돌아본다. 눈물이 터진 영애. 어린애처럼 해숙의 품에 안겨 엉어온다. 영애야, 내가 여기에 왜 있어? 여기에 왜? 해숙도 영애를 안으며 눈물이 터진다. 죄송해요, 사장님. 저는 도저히 혼자 살 자신이 없었어요. 그냥 사장님 따라가고 싶었는데. 그런데 사장님은 왜 여기 계세요? 천국에 가셨을 거라 생각했는데. 해숙은 차마 천국에서 욕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폭력을 쓰다가 벌을 받아서 이곳에 온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아니, 나는 영애, 내가 걱정이 돼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웅얼거리는데 갑자기 해숙 어깨 위로 포도알 하나가 다시 떨어진다. 헙, 해숙은 자기 입을 가린다. 이제 작은 거짓말도 정말 안 되는 거다. 이곳은 지옥이라고. 낙주는 지옥행 열차를 타고 골짜기에 내려서 수많은 인파를 보고 놀란다. 여기에서 해숙을 어떻게 찾지? 해숙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며 달리기 시작한다. 누군가는 바닥에 엎드려서 울고 있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주저앉아 있다. 사방에서 우는 소리, 괴로워하는 소리가 들린다. 느릿느릿 걷는 사람들 사이를 헤집으며 해숙의 이름을 부르며 뛰어다닌다. 골짜기를 하나 넘었는데 갑자기 옷이 젖어든다. 옷에서 생선 비린내가 물씬 풍긴다. 이건 뭐지? 그가 누워 지내는 동안 해숙을 혼자 고생시킨 죄. 천국을 못 갈 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도 완전 무결하게 죄가 1도 없는 인간일 수는 없었다. 잊고 지냈던 그의 잘못들을 이곳 지옥에 와서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해숙이 혼자 뒤집어 쓰고 다녔던 구정물들. 그 치욕들이 공기 사방에 퍼져 있었다. 맞아. 그것이 나의 잘못이었지. 살아있는 게 잘못이었어. 역시 일찍 죽었어야 했는데 라고 낙준이 말하는 순간 갑자기 가슴 한쪽이 찌르는 듯이 아프다. 예리한 꼬챙이에 찔리는 듯한 통증. 가슴을 후벼 파는 고통. 그의 죄는 그녀를 혼자 고생시킨 것만이 아니었다. 늘 누워서 죽고 싶어 했던 것. 살아있는 나를 감사하게 여기지 못하고 죽고 싶어 했던 날들이 있었는데 그때 했던 말들이 해숙의 심장을 이렇게 찔렀던 것이다. 해숙이 그런 그의 마음까지도 보듬어주고 살뜰하게 보살펴준 덕에 그것이 더 큰 죄가 되어 지옥행을 면했지만 지옥에 와서 그날의 언행을 반복하게 되니 해숙이 그때 느꼈던 괴로움을 그대로 낙준이 받게 된 것이다. 자기가 뱉은 말로 해숙이 느꼈던 고통. 그것이 육체적 고통으로 그대로 전해져 왔다. 이렇게 지옥은 무서운 곳이었다. 과연 낙준은 지옥에서 해숙을 찾게 될까? 찾아서 어떻게 천국으로 돌아가게 될까? 영애를 만난 해숙. 그들은 어떻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찾을까? 영애가 지옥에 있다면 해숙이 철석같이 영애라고 믿었던 소민은 도대체 누구일까? 왜 낙준을 찾아온 것일까? 이상 드라마 미리 그려보는 드라마 힐링의 천국보다 아름다운 5화 예고편이었습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시고 다음 이야기 어떻게 전개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더 즐겁겠죠?